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자꾸 설명드린 게, 기본서 내용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기본서보다 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기본서는 반드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설명드리고 기본서에 들어가면 오히려 기본서가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연구반에 관련된 내용들도 조합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다고요. 종류가 뭐가 있느냐? 내부 이상전압하고 외부 이상전압 두 개가 있다. 그럼 외부 이상전압은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직경례하고 유도례가 있다. 그러면 내부 이상전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례하고 유도례가 있다. 뭐 정전유도, 전자유도 이렇게 돼 있다. 나중에 보시면 정전 이행전압 같은 것도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기본서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변압기의 이행전압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반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이상전압은 나온 것처럼 아까 개통조작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계고과상이었죠. 고장 발생 시.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통조작시하고 고장 발생 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개통조작 시에는 크게 개폐서지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무부, 유소, 변비, 무폐, 수부, 발자. 이거 무부화, 예? 유도성 소전류 차단, 예? 변압기 3상 비동기 투입 시. 그 다음에 이제 개폐서지를 이제 윗부분하고 다 같이 본 거죠, 밑에. 개폐서지라는 게 요 윗부분. 요게 이제 개폐서지로 본 겁니다, 요게. 요게 아니라, 개폐서지는 여기 부분으로 봐서 6개를 설명한 거고,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을 할 때는 요 6개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개폐라는 거는 개통조약시니까 이 6개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부와 선로 개폐시, 그 다음에 유도성 선로 차단시, 그 다음에 변압기 3상 비동기 투시, 무부하 성전선 폐란시, 수부,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시, 발자, 발전기 자기 여전시. 근데 저는 무유변 폐부자,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 이런 식으로 외웠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는 방법인데 문제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상전압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은 반드시 써주고 가셔도 지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근데 정의는 개폐서지를 물어도 요걸 써주시고 요거 6개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을 물어볼 때도 이 표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6개를 설명하겠다라고 설명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서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눈에 띄게끔 자꾸 쓰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투입보다는 개방서지 때, 부하 때보다는 무부하 개방 시에 그 개폐서지가 더 커진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고장시, 이거는 아까 요 부분이니까요. 크기, 요 고장시에 발생하는 부분은 접지에 따라서 유효접지냐, 저항접지냐, 리액터 접지냐, 비접지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때 1.1, 1.2, 1.15, 1.05 이런 그런 개폐서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페란트 현상을 고려하고 그런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교과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일선일학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도 설명드렸죠. 전봇대에 전등이 달렸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X1분의 R자료. 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부분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플러스 2. 그러면 일선지락시에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 결국 유효접지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효접지의 조건이 어떻게 됐죠? X1분의 R제로가 몇부터 몇까지? 0에서 1 사이. X1분의 X제로는? 0에서 3까지. 이거 지금 2주 전에 얘기했나요? 3주 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얘기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도 다 까먹는다고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 안 넣기 때문에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저도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일 제가 100번 얘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나눠드린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100번만 읽어보시면 시험 때 한 4, 50점 나옵니다. 요게 지금 이 자료가 누가 봤냐면 지금 6개월 되신 분이 만든 겁니다. 이 자료 만든 분이 50점이 넘었습니다.
저번 시험에. 왜? 이거를 자기가 만들면서 머릿속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걸 보고 본인들만의 암기할 수 있는 거를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다 가져가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살을 계속 붙여 나가시라는 얘기죠. 남의 거 좋다 해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한테 맞는 것부터 만들어서 자꾸 늘려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100점짜리야. 그럼 100점짜리 모범 답안지 보고 공부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여러분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60점만큼만 가져갈 수 있게끔 본인이 가져가기 쉬운 것부터 일단 하나씩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또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오후에 통신관 4층에서 해드릴 텐데 그때 이제 그 관연도 문제 부분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을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효접지 정의가 뭐죠?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대지전압. 1.3배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사고상의 전압하고 건전상의 대지전압하고 그 비율을 봤을 때 1.3배 이하로 되도록 접지장을 달아서 저감하는 접지 방식을 이제 유효접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 유효접지 정의 조건에서 이제 접지계수가 나오죠, 이제. 접지계수에 대한 정의가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했느냐,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뭐 1.3배가 나올 수도 있고, 75%가 나올 수도 있고, 80%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효접지가 나오면 유효접지 정의, 조건, 장점, 단점, 이런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써주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25점짜리로 나오니까. 비접지 때 3배, 중성접 직접 접지 때 1.89배, 고저항 접지 때 2.75배, 소우리액터 접지 때 2.45배. 이때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 6장을 보시면은 표에 나와 있죠? 페란티 효과 이번에 문제로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예? 요 수식을 쓰라 이겁니다, 지금.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페란티 효과. 이게 뭐였죠? 송전선의 충전에 의한 장애에 의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물어봤다는 얘기죠. 수차발전기 부하차단, 요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폐부자 01에서 폐부자, 이게 뭐라고요?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상형주파로 평상시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상전압이 뭐냐? 페란티 효과에서 송전선보다 수전단에 대한 전압이 올라가는 부분이 페란티 효과 아닙니까? 그 선로의 C성분 때문에 발전기가 스스로 여자되는 현상이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아닙니까? 수차 발전기를 부하 차단했을 때 전압이 상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에는 이제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0.2, 0.3, 1.0으로 했을 때 차가도 때는 1.13배, 과도 시에는 1.2배, 동기 시에는 1.79배까지 전압이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폐할 때 전압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접지 방식별 이상전압 계산할 때 아까 그 이상전압에 대한 배수가 유효접지 1.3배 이하라고 했죠. 비유효접지계에서는 1.73배, 예? 뭐 1.82배라 했는데 73배 정도로 보시면 되고 페란티 효과는 1.05배라는 얘기입니다. 요 1.05배가 이 교과서에 또 나와 있고 1.15라는 비율은 또 나와 있습니다. 피레기 쪽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시면 되고요. 투입서지. 전압전리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입서지, 개방서지 이렇게 나와져 있죠. 여기 보시면 2배라는 부분 나와 있고 왕복진동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소하게 된다. 개방서지. 이제 그림을 그린데 이것들은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90도가 앞선다. 개방이 됐다라는 건 이제 90도가 앞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C성분 때문에 90도가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모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7, 9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올라가는데 이건 차단기 극간의 전압의 2배가 증폭이 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저항과 코로나가 존재함으로써 제조모는 발생하지 않아. 3.5에서 4배가 아까 그 상형주파 이상전압이 이제 감쇄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대책은 더 빨리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왜? T0, T1, T2, T3, T4 간에 이렇게 극간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시간 차이에서 발생하니까 빨리 차단해주면 그런 부분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부분을 줄여질 수 있게끔 그 전류를 확실하게 빼주면 된다. 직접 접지를 해준다. 개폐서지 대책으로 가서 보시면은 아까 개폐서지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죠. 무유변 영충구라고 그랬죠?
무유변 영축은고 폐부자에서 3개, 무유변 하고 밑에 또 3개가 또 나와야 되겠죠? 무부하 충전전류 차단시. 충전전류니까 아주 작은 전류죠.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충전전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C성분에 의한 충전전류이기 때문에 뭐 암페어 정도가 되겠죠. 정상적인 전류가 뭐 예를 들어 뭐 10A, 100A 그러면 사고 전류는 10카, 20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10A, 20A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작은 전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차단기로 차단하게 지으면 차단기의 워낙 소호 특성이 요걸 이해를 하시면 요 앞에 차단기 개폐 특성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차단기가 T0, T1, T3, T3, T4 간에 이렇게 차단하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그 개폐 서지가 3.5에서 400까지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런 것들 때문에 병렬 회선을 하거나 중성점 직접 접지를 하거나 임피던스 접지 계통으로 해가지고 충전전류를 차단해준다. 근데 이제 달러기로 차단하는 부분도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유도성 소전류하고 그게 같은 개념인데, 유도성 소전류, 바로 이제 변압기 여자 전류 같은 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얘나 이제 비슷한데 이제 그 개념은 틀립니다. 얘는 충전 전류고, 얘는 변압기 여자 전류라는 얘기죠. 개념이. 그래서 차단 용량이 큰 요도, 차단기로 변압기 여자 전류 같은 소전류를 차단할 경우, 전류는 차단되지만 변압기의 큰 임피던스 때문에 개폐 서지가 발생한다. 이런 큰 서지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기로 차단한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뭐 콘덴서를 설치하거나, 콘덴서를 설치한다는 건 아까 그 C성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빨아들인다는 얘기고요. 저압축에 뭐 피레기를 설치한다. 또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변압기 3상 비동기 투입 시, 이것도 이제 한 상이 언밸런스 나게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3상 중에 2상은 먼저 개폐가 됐는데, 개로가 됐는데 나머지 한 상이 개로가 안 됐으면 걔는 돌아가게 되면 단락이 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상의 전극은 미세한 시간적 차이로 동작하게 되고 심할 경우 대지전압에 3배의 서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C나 피레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고장전류 차단 시. 전압이 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지 전압이 2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성점 접지를 해가지고 그 고장전류를 빨리 대지로 방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속도 재폐로도 아까처럼 이제 그 765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 시에 이상전압이 크게 되는데 차단을 해주더라도 그 이상전압이 큰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를 먹게 되니까 빨리 고속도 재폐를 해주기 위해서 ES를 넣어가지고 빨리 대지로 그 이온 전류를 방전을 시켜가지고 다시 방전이 되고 나면 또 차단기를 또 집어넣는다. ES하고 CB 간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선로 측의 대지 리액터를 통해서 방전을 한다. C성분이 들어오니까. 재점호가 일어나면 뭐 저항을 연결하는 2단 투입 방식으로 체계형한다. 그러면 뭐, ES를 넣고 뭐, 어식 스위치를 넣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직격내는 직격한다고 그랬죠. 내가 송전선, 가공, 지선, 철탑 지지물을 직격하는 이상전압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직격을 하니까 이제 값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튼튼하게 기기를 만들기 힘드니까 다른 기기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그 기기가 먼저 터져나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외부에 직격을 했을 때 그 기기를 크게 만드는 건 좋겠지만 돈이 비싸지니까 다른 기기를 약하게 해서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절연협조에서 보시면은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피레기가 방전할 때 그러니까 피레기가 빨리 방전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방전하는 걸 이제 빨리 해주면 되는데 그때 섬락이라든가 역섬락이라든가 경관 엽섬락이 나온다는 얘기죠. 절연이 견딜 수 없이 일어나는 플래시오버 저번에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렸죠. 그 파워퓨즈 쪽에서 애자 부분에서 섬락이 나서 이제 방전하는 부분들. 충격파에 대한 것들은 파고가, 파두장, 파미장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귀하경점은 전압일 땐 30에서 90이고 전류에서는 10%에서 90%다. 얘는 1.2 곱하기 50이고 얘는 8 곱하기 20이다. 이런 내용 설명드렸고요. 파두장, 파미장 이렇게 나와있죠. 설명했습니다. 지금. 귀하경점으로부터 파고값의 50%가 감소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이거죠. 50% 지점이 아니라 50%가 감소될 때. 왜? 여기도 50%거든요. 여기도? 얘가 감소될 때 50%라는 얘기입니다. 감소될 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셔야죠. 50%라는 10%하고 90% 연결했는데 여기하고 50%면 요 구간 아닙니까? 파두장보다도 짧은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정리를 하실 때 이제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이건 파고치. 얘는 파두장, 파미장. 피리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피리침 규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규격들이 지금 없어지고 지금 좀 바뀌었는데, KSC, 몇 번이더라? 이건 건축전기에서는 이걸 공부를 합니다. 일반 건물은 이제 보호각이에요, 보호각이. 아까 차폐각 설명드렸죠? 그럼 뭐냐, 여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8도라는 건 이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765에 대한 송전선은 여기 있지만 가공지선이 그만큼 더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왜? 우리가 보시면은, 암스트롱의 AW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원주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더 안전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60도 각 안에 들어오면 이 원주상에서 이렇게 원주가 되는 그 지점 안에 60도 정도라면은 요게 걸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근데 위험물 같은 건 45도로 각도가 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피레 돌침을 해가지고 건물의 외부에다가 선을 두릅니다, 피레도선을. 근데 그걸 20m마다 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옆에서도 쳤을 때 안 되지 않습니까? 피리침만 되지 건물의 옆면에 없으니까. 그걸 건물의 옆면에도 피리침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레선을 두르게끔 돼 있는데 걔가 20m마다 돼 있다. 그럼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 밑에 이런 것들도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채점하는 사람은 건축정비도 가지고 계신 분이 채점을 하거든요. 그럼 피레기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써주시면 그만큼 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공지선에 대한 그 부분은 없다. 피리침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없다 이거죠. 가공지선 자체가 있으니까. 대책은 가공지선을 설치해가지고 보호를 한다. 통신은 유도장애를 경감하고 진행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아까 가공지선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빠지고 이쪽으로도 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변전소의 접지 설계를 할 때, 발변전소의 접지 설계를 할 때 이 가공지선을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개수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규격이. 그래가지고 지금 0.6%로 하죠. 분류 개수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발변전소에서 접지 개수들을 또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지선의 보호 효율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지죠. 그래서 보호수, 내 직격수에서 얼마나 보호를 하느냐, 내가 직격을 했을 때 얼마나 보호하냐,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보호하는 개수가 높아지니까 얘는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율은 낮아야 된다. 보호각, 차폐각, 아까 설명드렸죠? 154, 30도, 50도, 0도, 마이너스 7도. OPGW, 광섬유 복합 가공지선. 이거는 아연도금 철선에다 중간에 통신선을 넣어가지고 내차폐 유도장애 경감 효과를 하고 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87L 등에 대한 이제 통신선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도래.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도래는 이제 정전 유도입니다. 밑에 대지 전압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죠? 대지, 이 밑에는 마이너스고, 이 대지 위에가 플러스고, 전하의 구름의 맨 밑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방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마찰전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를 막 비비거나 하면은 거기 전기가 해가지고 뭘 대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찰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왜? 자화된다. 자석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뭐냐? N극하고 S극이 있는 자석을 어디다 갖다 대면 그 철성분에 N극에 반대되는 부분에 S극이 거기 생기기 때문에 N극하고 S극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자화가 되는 거죠. 마찰전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온의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그리고 대지 쪽에는 여기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게 바로 그게 내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쳐주는 겁니다. 사실상 밑에서 친다고 하는데 위하고 밑하고 만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업체 이름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온 펄스 방사형 해가지고 하는 분이 여기서 쏴가지고 이쪽하고 빨리 만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지로 빨리 방전시키겠다. 이온 펄스 방사형 이런 것들을 피레기를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죠. 왜? 기존에는 떨어져가지고 이제 피리침에 맞았었는데 피리침에서 오히려 그런 전하를 쏴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빨리 접근을 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온의 반대극성의 전하가 송전선에 유도되고 네온이 사라지면 유도된 전하가 자유전하가 돼가서 이상전하를 발생시킨다. 왜? 네온에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밑에 송전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유도가 된다고 그랬죠. 정전적으로. 그러면 송전선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생길 텐데 네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이 송전선의 전하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그 전하에 의해서 전압이 발생되더라. 근데 이런 유도래 같은 경우는 작다라고 그랬죠. 전자유도 같은 경우는. 방전이 일어나면 전자유도. 이건 실제로 이제 사고전류가 흘렀을 때, 전자는 사고전류라고 했죠.
내격전류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전압이 좀 올라가겠죠. 정전 유도보다는. 실제로 얘는 100카 뭐 이런 전류가 흐릅니다. 순간적으로. 50카 뭐 100카. 근데 이 크기를 이제 계산하기 힘드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메카라고 해서 계산하는 거죠. 발생 빈도가 높다. 하지만 위험성은 작다. 그래서 110kV 이상의 전압에 대해서는 이런 이상 전압에 문제가 되지 않고 60kV 이하에 대해서는 유도로에서 섬락을 일으킬 수 있나 절연 파괴를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보호유리입니다.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됐죠? Q1이 가공지선에 있을 때, Q0는 가공지선 없을 때, 가공지선이 있을 때하고 가공지선 없을 때, 이런 부분이, 가공지선이 있건 없건 간에 이런 부분이 크기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유리하다. 보통 한 50% 정도 되고요. 두 가닥일 때는 한 3, 40% 정도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0.35나 0.5나 그 기준이거든요, 전부 다. 차단 과정 VI인데 요건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T0, T1, T0에서 T4까지. 그러면 극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게 떨어지면서 아크가 쫓아가겠죠? 그때 DS 제낄 때 아크 쫓아가는 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별로 해가지고 얘가 떨어지면서도 얘는 사이클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얘 T0일 때 얼마, T1일 때 얼마, T3 때 얼마 해가지고 요거를 몇 번 그린다? 3번 그려놓고 나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시기 시작하면 된다고요. 전압이 3번 있으면 전류는 0점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전류의 0점에서 차단되지 않고 다른 지점에서 차단이 됐을 때 그때 이상전압이 어떻게 변화가 되다가 다시 재점호가 일어나는지 과도회복전압으로 회복이 되는지 그 그림을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전압, 재기전압 이렇게 재점호 일어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상전압 방지대책, 가피적, 피가적 그 내용입니다. 예? 진행파 기본 수식, 전류하고 전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죠. DQ는 ECDS, I, ECV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요거 그냥 수식 암기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138 로그 11m라는 R분의 EH. 얘는 루트 L10분의 1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5승.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얘는 0.02413 나누기 로그 11m라는 R분의 뭐 D.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넣어놓고 계산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걸 넣고 계산하면 요 138이 나오고 3 곱하기 15가 나옵니다. 투각에서 반삭에서 투각을 하게 되면 2배가 된다. 전압은 Z2가 된다. 전류는 Z1이 된다. 반삭에서는 전부 다 빼주면 된다. 빼주면 되는데 그게 정반산지 부반산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먼저 다 Z2가 나오는데 전압일 땐 Z2, 전류일 땐 Z1을 넣어가지고 빼주시면 되는 거고 전류는 부반사기 때문에 그때는 마이너스를 주고 Z1 마이너스 Z2로 해주시면 된다. 요겁니다. 종단이 개방됐다. 개방이 됐다는 거는 비접지가 됐다는 얘기니까 Z2가 무한대가 되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개방됐으니까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전류가 흐를까요? 전류가 못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 투가 되는 전류는 안 흐른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종단이 접지가 됐다. 접지가 돼 있으면 전류는 흐르겠죠. 하지만 접지가 돼 있으면 전압은 0이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여기 0이다. 그래서 얘는 요때 접지가 됐을 때 얘는 부반사를 하고 얘는 전류가 부반사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할 땐 전류를 부반사를 해가지고 처음에 계산을 합니다. 피렉이 있고요. 이상전압을 얻게 된다. 피렉이 동작책물을 쓴다 그러면 이제 뭐 3가지 정도를 쓰는데 보통 이상전압을 억제한다, 속류를 차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진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직력협하고 특성 요소로 나눠진데 갭타입하고 갭리스 타입이 나눠져 있다. 피렉의 구비 조건, 재충상 방송 내가지고 나눠놨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 3개씩 나눴는데 요거를 이제 충격비까지 해서 낮을 것, 높을 것, 높을 것, 높을 것, 높을 것인데 요 2개를 나눈 게 충격비다. 이렇게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제한전압의 뭔지 피렉이 얘가 방전했을 때 여기 뭐라고요? 파고값으로 표시된다. 이런 것들. 피렉이 방전됐을 때 피렉이 단자 간에 남는 전압의 파고치다. 충격전압의 파고치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충격 방전 개시자면 취비대기의 단자 간의 충격전압을 인가 시 방전을 개시하는 점.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충격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상형주파 방전 개시점. 상형주파 전압을 인가시.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쉽죠?
근데 나중에 쓰라고 그러시면 못 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가시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의미를 가지고. 근데 보통 1.5배 이상이고 충격비는 그걸 나눈 값이다. 방전전류, 방전대량, 방전전류의 최고 횡환도, 파고값이다 이거죠. 얘도 파고값이다 이거죠. 얘는 시료값이다 이거죠. 얘는 파고값이다 이거죠. 전부 다 파고값인데 시료값만, 왜? 상용주파는 시료값이니까, RMS니까. 걔는 시료값이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거의 다 파고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 시카, 5카, 2.5카, 속류단 뭐냐? 방전전류에 의해서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상용주파수 전류. 이건 사실 이제 지락전류가 되는 개념이겠죠. 속류를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계속 지락이 나니까. 피레기가 연결이 됐다는 건 대지로 방전한다는 건 상과 대지가 연결이 됐다니까 그건 지락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외부에서 이상전압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지락을 시켜가지고 그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고 빨리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빨리 떨어뜨려주지 않으면은 속류가 발생하면서 계속 지락이 생긴다는 얘기죠. 폴로우 커런트 해가지고 계속 지속되는 전류. 그게 속류라는 얘기입니다. 폴로우. 따라가는 전류. 뭐 팔로우미 해가지고 얘기도 하죠. 전격전압. 속류를 끊을 수 있는 최고의 전압. 근데 뭐라고요? 시료치로 표시를 한다. 파고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대부분 다 파고값인데 시료치를 보는 부분들이 이제 딱 나왔습니다, 이제 몇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요. 피레기 전격전압 산정 방법을 2가지 정도 쓰십니다. 4가지가 있는데, 알파, 베타, VM 해가지고 알파는, 그 다음에 그 접지계수고, 베타는 여의도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비유욕의 1.15, 1.1, 이게 나왔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도 1.15 나오고요. 여기 나왔던 부분, 계산하는 부분 나왔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1.1, 1.2, 1.3, 1.13에 1.15 해가지고 나왔고요. 여기 580, 뭐 288, 144, 84, 21, 18, 22에는 뭐 24나 27kV. 이런 식으로 표로 해가지고 안겨주시고. 얘에 대한 거리, 765는 몇 미터죠? 85m. 345는? 86. 예? 65. 154. 45. 이렇게 되면 되나요? 아니죠, 이게. 얘가 85, 예? 65, 45, 그 다음에 20입니다. 여기 지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래서 이게 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결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순서적으로 외우시다 보면 여기다 갖다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IC에서는 피레기 전압이 6으로 나눠지길 권고하고 있다. 피레기 제한 전압 해가지고 아까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드렸고요. 넘어가고, 피레기 설치 위치. 네 군데 있다고 그랬죠? 가공지선과 지중지선이 만나는 지점. 뭐, 터널의 뭐 시작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ET는 EA 플러스 V분의 ESL 해가지고 요 L, 이격거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격거리가 85, 65, 45, 20m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섬락, 역섬락, 경관, 역섬락 나와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관, 역섬락. 아까 가공지선의 중앙에 내격이 내습하고 가공지선과 송전선 사이에 섬락이 일어나는 것. 이격거리를 늘리거나 교락편을 설치를 한다. 이런 내용들, 대책들도 있고요. 철탑각 접지자, 정전유도 결합계수, 인접 철탑에 의한 파고 지처감,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절연업적은 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통 내 정연한 절연 체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계통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절연협조다. 근데 얘는 뭐냐? 기준이 있습니다. 피레기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계통 내의 각 기기가 정연된 절연 체계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계통 내의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써주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접지 방식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연의 합리화 방안에서 PI에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준다는 얘기죠. 절연 계급과 기준 충격 절연 강도 140, 뭐 750, 325. 상류파 이상 전압은 325kV를 인가하는 겁니다. 1분간. 요거는 1541일 때, 22,900일 때는 150kV 넣는데 125kV.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22.9는 배전 쪽이니까 345나 154 쪽에 대한 걸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여기 154, 860, 750, 650, 460, 345, 1367, 1030, 뭐 여기 1300, 1050, 690 이렇게 외워주시고 2610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뀐 부분이니까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아니라 그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860, 750, 650 이런 식으로 해주고 선로 이거는 선비 TL을 외우시라고 그러죠. 선로 12, TR, LA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765는 못 외우시더라도 1545, 345를 이렇게 써주시면 그게 두 줄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한 4줄 정도를 써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숫자로 써주면 2줄밖에 못 써주는데 그림하고 써주게 되면 4줄, 5줄을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도 전달 효과가 좋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전력계통에서 적용할 때 발변전소, 송전선, 배전선로의 전환협조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가피접, 피가접이 다 들어갔는데 송전선로는 애가, 철교, 불제, 역피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그 키워드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레기는 또 뭐냐? 동작 책무가 3가지 정도 된다 그랬죠? 피레기의 개요는 뭐냐?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상전압에 대한 파고값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 대지로 방전하는 장치가 피레기다. 뭐 이런 거고, 피레기 동작 책무는 이상전압이 내서압을 하면은 이상전압을 억제해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해주는 것을 피레기의 동작 책무라고 한다. 그래서 3개 내지 4개를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차단기 동작 책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차단기 동작 책무가 뭐였죠? 5-, CO-. 5 0.3초. 예? CO-. 1분 내지 3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오픈을 해놓고 0.3초를 기다렸다 클로즈 오픈을 했다가 1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클로즈 앤 오픈을 할 수 있는 게 차단기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작 책무라는 건 얘가 그 책임만 다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 책임, 유한 책임, 뭐 이렇게 자차 나오고 자동차 보험 하시다 보면 나오죠? 자동차 하다 보면은 막 용어들이 막 바뀌어 있습니다. 네?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뭐 유한 책임, 뭐 무한 책임 있고, 뭐 외제차 했을 때 뭐 그 부분 있고, 뭐 용어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얘도 책임을 다하는데 이제 무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거죠. 피레기가. 피레기는 이런 책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전압이 내습을 하면 이상전압을 억제하고 속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걔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차단기의 역할은 뭐다? 차단기의 동작 책무는 차단기가 오픈을 해놓고 나서 0.4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클로즈를 해놓고 오픈할 때는 1분 동안만 얘가 견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0.3초 했다가 한 1초 만에 다시 투입했다. 차단기 터져도 얘네들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정도밖에 얘가 제작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책임은. 전격은.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580, 288, 144, 21, 18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전압이 뭔지 정의 그림 그려주시고요. 제한전압 그릴 때는 변압기를 왼쪽에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피레기로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을 그려주다 보니까 얘는 왼쪽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림을 왼쪽에 그리는 게 나을지 오른쪽에 그리는 게 나을지 그런 것들도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전압 방지 대책. 피가접이죠, 피가접. 피가접입니다, 이게 피가접. 딱. 이상전압 방지 대책하면 피가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가피접이 나오든지. 예? 피레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공지선에 대해서 하고, 철탁극 접지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유도례나 차폐례나 직경례나 이런 것들을 가공지선에서 차폐를 하는데, 어떻게 차폐를 해줘야 되느냐? 보효율이 나오는지, 차폐각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이 설명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유도장애. 유도장애 앞에서 배웠죠? 몇 장에서 배웠죠? 6장. 중성적 접진과 유도장애에서 중성선 잔류전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유도장애를 배웠죠. 예? 그때 이 유도전압이 뭐가 있을까요? 정전누조, 전자유도, 고조파유도.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정전누조, 전자유도, 고조파유도인데 고조파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왜? 외부에 의해서 생긴 뇌에 의해서 정전적으로 유도되거나 전자적으로 유도되는 전압만 보는 거니까 고조파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전유도, 전자유도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다른 쪽에 다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변압기에서 1차적에 뭔가 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럼 변압기 2차적에 전압이 유도가 됩니다. 그걸 정전이행전압, 전자이행전압으로 또 표시를 합니다. 그때는 안에 이제 변압기에 이렇게 가운데다 C성분을 넣어가지고 요걸 그 C성분에서 타고 넘어가는 걸 또 계산합니다. 변압기 이행전압 하게 되면은 변압기 이행전압은 정전, 전자 이행전압이 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하실 때도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걸로. 왜냐면 정전유도장애 경감대체, 전자유도장애 경감대체. 전자유도장애에서는 3개의 억제가 있었죠. 상호유도계수, M, 칠합전류, I0, 그리고 권리, 시간 이런 거였죠. 똑같습니다. 전력선 통신선 측에 대한 그 부분은. 그걸 갖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전력선, 통신선 나와 있으니까 옛날에 설명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차단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차단이 단락전류 차단 시, 충전전류 차단 시 요거 이렇게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차단 시의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라. 그러면 이제 교류회로의 차단 현상이에요. 그림으로 설명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아크 전압이 발생하면은 아까처럼 T0, T1, T3, T2, T4 해가지고 그때 아크 전압을 얼마만큼 줄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재기가 발생하고 회복이 발생하는지 그걸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처럼 그 무브와 선로 같은 거, 송전전로 차단할 때 차단기로 개폐하면은 이런 전압이 커지다 보니까 개폐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단로기로 차단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충전전로 차단은 단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항접지를 해가지고 그 지락전류 자체를 줄여주거나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할 때 단로기나 병렬, 콘덴서를 달거나 피해기를 달아서 이런 여자전류나 충전전류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속도, 임피던스, 병렬, LA, 병렬, LA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임피던스에서 충전전류를 줄여주는 부분들이 되겠죠. 진상전류니까 L을 단다든가 그럼 진상전류를 줄여주겠죠. 고속도 제페르시 차단, 이제 직류 차단을 한다는 얘기죠. 0점에서. 그러면 하이스피드 서킷 브레이크가 해가지고 바리스터를 달아가지고 해주거나. 근데 이 바리스터의 개념은 뭐냐면 다이오드인데 이제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바리스터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개폐기, 여러분들이 릴레이라고 하죠. 좀 그 LV 판넬 보시면 보조 릴레이가 있습니다. 보조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 개폐 서지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개폐 서지가 발생할 때도 이상 전압이 발생하거든요. 그 전압은 몇 볼트 정도 나올 거야? 380볼트 개폐기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 DC 110볼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DC 110볼트 그 릴레이가 개폐를 할 때 얼마 정도 나올 거야? 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100볼트, 110볼트 기준에서 몇 배가 나오겠죠? 예? 얼마나 나올까요? 한 1500볼트에서 3000볼트가 나옵니다. 그럼 1500볼트에서 3000볼트는 큰 겁니다. 그 전압에서. 왜 저압이니까 저압에서 1000볼트가 넘어가면 일단 고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준은 교류일 때는 몇 볼트가 고압의 기준이죠? 예? 교류일 때는 몇 볼트예요? 예? 600볼트입니다. 직류일 때 750볼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 기준으로는 1000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690볼트를 가져오면은 690볼트는 우리나라에서는 고압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저압입니다. 690볼트가. 약간 틀려진다는 얘기죠. 이 바리스타는 그 저항 성분을 달아가지고 양쪽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다이오드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런 개폐, 그 서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개폐기 옆에다 바리스타를 달아서 달기도 합니다. 외상 같은 건 이게 달려져서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EMC 하면서도 요거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차단기에 대한 뭐 ABB, GCB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ABB를 얘기하겠죠. 자기 차단기 MBB 얘기하겠죠. 진공 차단기 VCB 얘기하겠죠. 가스 차단기 GCB를 얘기하겠죠. 요 ABB는 좀 틀려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고 계신 ACB하고 틀려집니다. ACB는 그냥 공기가 이렇게 그 아크 시트를 지나가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소호되는 거고요. 얘는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불어서 소호를 시켜주는 사입이라는 얘기죠. 에어 블라스트 브레이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전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ABB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ABB 차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 ABB의 그 메이커가 아니라 좀 큽니다. 차단기가. 공기통이 옆에 달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옆에는 컴프레셔도 달려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끊었다가